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자, 오늘의 요리 주제는 최근에 보면 이 IT 기술이 발달해서 특히 SNS 사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IT 기술이 지금 대중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들, 그 중에서 요즘 Z세대, 그러니까 이 2000년과 또 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애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 20에서 25살쯤 되는 이제 대학생 정도의 나이대죠. 이런 애들이 대체로 저희들 때는 어울리고 술 먹고 다닌다고 정말 오프라인에서 죽도록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은지요. 술 먹을 일도 많고 뭐 미팅할 일도 많고 놀러 다닐 일도 많고 데모할 일도 많아가지고요.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요즘 애들은 전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고 대부분 틀어박히고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을 요즘 대학도 지금 다 학교에 원격 수업하잖아요. 뭘 하느냐. 이제 방에 들어 앉아서 끊임없이 게임이나 어떤 자기 세계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요즘 이 페이스북에는 챗봇이라는 걸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일종의 AI. 그래서 챗 로봇 할 때 로봇을 줄여서 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팅 전용 AI를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이 채팅 전용 AI라는 것은 AI 기능으로 상대가 한번 이 채팅을 하면 답을 아주 그냥 재치 있게 재밌게 해주면서 심심한 시간을 때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을 건데, 한 회사가 이걸 만들었어요. 일종의 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처럼. 근데 친구도 잘 없으니까 보통 이 친구도 없으니까 이 채팅을 하려 해도 채팅할 친구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챗봇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이제 친구처럼 대화를 하겠죠.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시간 때울 때요. 그런데 이 챗봇이 이제 형식적으로 뭐 이름도 이루다라고 짓고 직업은 대학생이고 인공지능이고 취미는 친구들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하기, 인스타그램 구경 가기. 그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내부에 일종의 연관되는 또 SNS로 연결해 놨겠죠. 고양이랑 뒹굴기 뭐 이런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그러한 가볍게 대화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즐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대생이라고 설정해 놓으니까 이 Z세대 애들이 챗봇에다가 음적인 용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는 금치어를 만들어 가지고 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용어들을 배제해 놨는데 그걸 이제 우회해 가지고 온갖 음담 패설 등을 가지고 이 AI를 성적 확대와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요즘 Z세대가 외형상으로 보면 이념에 잘 이렇게 매몰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아주 실용적인 세대라 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23만 넘으면 여자친구 애인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가상의 SNS상에서의 변태성이 좀 덜할 건데 전혀 여자를 만나지 못한 모태 솔로형 변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챗봇에다가 상대로 성적 유린을 가해서 지금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Z세대 애들이, 남성들이 만약에 연애도 하지 못하고 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을 안 갔는데 취직도 안 돼서 30대 이후까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또 고립되어진 채 방치되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연명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지금 내면에 깔려있는 성적 왜곡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요. 지금 결혼을 기피하고 또 출산도 기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피하는 현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만연한 이유 자체가 점점 지금 경제적인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대중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성과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혼자 고립되어 사는 그런 젊은 남성애들 머릿속에 그러면 성적인 관심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관심은 있지만은 그 관심을 소통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익명의 챗봇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온갖 변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한 10년 뒤쯤 가게 되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도 도태된 채 영원히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어울리지 못하는 남성 애들이 굉장히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에 지금 SNS가 보여주는 이 단면요. 겉은 멀쩡한데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변태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은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한마디로 어그로라고 이야기하면 좀 남들이 차마 도덕과 양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성적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월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인간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성적인 콘텐츠를 하는 각종 방송들도 많지만은 적어도 그것은 성인에게 국한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근데 차마 해서는 안 될 미성년자를 끌어들이는데 그걸 보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수입이 한 5, 6천만 원 된다면 그리고 또 그걸 보는 구독자가 114만 명이라면 이것도 우리나라에 그 미성년자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변태적인 성적 지향을 만족시킨다면 이것도 변태가 114만 명이 있다는 겁니까? 심각한 거죠. 우리 내부의 변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가치관, 국뽕을 자극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국뽕이라는 거는 굉장히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좌국뽕이든 우국뽕이든 국뽕이라는 것은 저는 무조건 매우 위험하다는 건데 이 국뽕 사이트도 월 수익이 지금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대중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좌절감, 무기력하고 비루한 자기 인생을 국뽕으로 만족하는 거겠죠. 또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을 먹방으로 대신 해주는 거. 이거는 일종의 욕구 불만을 해소시키는 부분인데요. 이런 걸 갖다가 하는 유튜버들이 실제로 먹는 척하고 뒤에서 뱉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 방송 하다가 잠깐 이 토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로 또 돈을 갖다가 몇 억씩 한 달에 버는 사람, 심지어 뒷광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아직도 또 그런 이 뒷광고,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조회수 광고 수입을 올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뒷광고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에도 보면 부동산에 지금 강연 같은 걸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떼돈을 벌고 강연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게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도저히 비정상적인 의식 세계나 비정상적인 식생활 세계나 비정상적인 성적 세계를 대중들 앞에 시연시켜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정치판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챗이라는 걸로 돈을 끌어들이는데 유튜브에서요. 자, 한국의 한 유튜버는 세계에서 5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 7억 한 몇천만 원 벌었대요. 또 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버는 한 2억 몇천만 원으로 한국에서 3위. 또 유기견 또 앞세워 가지고 개를 앞세워서 또 돈을 끌어들여서 2위 하는 유튜버도 있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극자 극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시켜 가지고 또 그들에게 슈퍼챗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매우 큰 뱅패예요. 왜 슈퍼챗이 한국에서 이토록 인기인가? 세계 순위는 다 한국에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유튜버 채널을 가지고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자극시키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유튜브는 세계에서 그 광고로 1년에 한 18조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가는 유튜버가 지금 현재 자극적인 형태를 자기들끼리 걸러낸다 하지만은 그야말로 저에게 경우에 나타나듯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부분에는 철저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방해하면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 자극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튜버의 목적은 자기 내부에 스크린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권에 대해 불편한 부분만 털어막지 사실상으로 그러지 않은 부분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성적이나 속임수이거나 자극적인 요소를 이렇게 남발하거나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행태들을 자극시켜서 거기서 수입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유튜브의 운영 형태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들을 SNS 상의 세계에서도 사이버 세계에서도 지식을 주고 또 좀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이 SNS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은 인간 세계에 감추어진 추악한 면모가 그대로 SNS 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건절시켜가고 정화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은요, 앞으로 점점 커지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어떤 법률, 원칙, 합의, 도덕, 정직, 정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으면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디저트. 현실 세계에서 하수구는 SNS에서도 재현된다.